자, 오늘은 대단원 모의고사 형성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지문들은 다 앞에서 한 번쯤 봤던 지문들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네요. 먼저 1번부터 5번 지문 쭉 보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는 지난번에 배웠듯이 자기소개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거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조사 보고서를 만든 조사 보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조사 보고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필자의 경험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삶을 성찰한다. 뭐 정서를 표현한다. 자, 몇 번일까요? 예, 1번이 제일 타당하겠죠. 자기의 정보를 그 전달한다거나 자기소개하는 글에서는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에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뭐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가와 나를 인터넷상에 올린다고 할 때 매체를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진 올린다. 그 다음 인문독서 캠프에서 활동하는 동영상 올린다. 뭐 인터넷에 올리는 거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올릴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인문독서 캠프를 홍보하는 광고를 제시해야 한다. 이거 어떠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는 어떤 글이야? 자기소개하는 글이야. 그지? 자기소개하는 주제에 인문독서 캠프를 홍보하는 광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립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글을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청 누리집을 링크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인터뷰 동영상을 제시한다거나 너무 괜찮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주제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내용 중에 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1번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였다. 제일 처음 부분에 독서토론 동아리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사고력 확장했다라고 나옵니다. 2번 인문독서 캠프 활동만으로는 사고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2번 보니까 여기 어, 사고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 했냐면 위에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바로 답이 나오네. 2번이 인문독서 캠프 활동이 그런 게 아니라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이 그랬다는 거죠. 3번도 마저 찾아볼게요. 인문독서 캠프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어쩌고저쩌고 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내용 찾을 수 있고요. 4번 내용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호기심이 사고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호기심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5번 인문독서 캠프에 참여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과학도서를 읽고 철학적인 주제로 어쩌고저쩌고 과학도서 읽고 철학적인 주제로 5번 내용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 중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인문 독서 캠프가 아니라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만으로는 사고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답은 2번. 4번에 보기는 나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이다. 보기를 고려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고하는 글은 탐구 절차가 잘 드러나도록 쓰기 위해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탐구 내용, 탐구 방법 이런 걸 잘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부분은 가가 자료조사 결과를 쓰는 부분이야. 자료 조사에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보기와 관련지어서 그럼 자료 조사 결과 나타나기 전에 뭘 써야 될까? 자료 조사에 대해서 계획, 목록, 목적, 방법, 인원. 여기 지금 탐구 활동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쓰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과 방법이 들어가야 된대잖아. 내용 방법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찾으면 뭐겠니? 계획이 내용과 방법이야? 방법이란 말 있는데 뭘 계획을 찾아. 그 다음에 B,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얘기하기 전에 뭐 설명해주면 돼? 방법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얘기가 여기 안 나오잖아. 그지?
탐구 결과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중간에 탐구 내용과 방법을 잘 서술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계획을 골랐단 말이야, 지금? 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요? 보기를 안 읽으셨습니까? 보기를 고려해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찾아주셔야죠. 내용이라는 말이 없어서 방법이라는 말로 찾은 겁니다.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5번 설문조사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나를 보완하는 방법 그랬는데 1, 2, 3, 4, 5번 그 선택지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가 몇 퍼센트 나왔다 그러면 뭘 활용하는 게 좋아?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표나 그래프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설문조사 결과 어떤 부분이 제일 많고 적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6번 넘어갈 건데요. 6번 문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을이 아니라 내용으로인데 오타 났네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의 글과 나의 글 지난번에 형성평가에서 다 봤던 글이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는 라파엘 나달 설명한 거야? 테니스 설명한 거야? 아니지. 가는 뭐 설명한 글이었어? 맞아. 가는 루틴과 그 징크스에 대한 설명문이었어요. 그죠? 설명. 그다음에 나도 한번 배웠는데 나 장영실에 대한 얘기였니? 아니죠.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뭔가 실패를 허락해야 된다. 실패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에 대한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설득. 어, 실패를 허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설득을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몇 번이 답일까요? 네, 1번이 답입니다. 가는 루틴과 징크스에 대한 개념을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이고 나는 독자를 설득하는 글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다 조금씩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7번. 가에서 라파엘 나달 이야기를 제시한 이유. 야, 근데 니네가 처음 읽을 때 라파엘 나달 이야기를 읽어서 테니스 관련된 얘기인가? 막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그 얘기 왜 했을까? 라파엘 나달 되게 유명인이죠. 테니스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 그 라파엘 나달이 뭐 서브를 넣기 전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 왜 한 것 같아? 답은? 맞아. 흥미 유발이지요. 유명 테니스 선수의 사례를 들어서 바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라파엘 나달 이야기로 제시한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장영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장영실 얘기로 시작한 이유도 독자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죠. 8번.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수집한 정보이다. 정보의 선별 과정에서 글쓴이가 했을 법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모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루틴과 징크스 개념은 주제에 해당하는 정보야. 필수적으로 선정해야겠네. 테니스 선수들의 루틴 특성 연구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야. 학술 논문이잖아. 그러니까 제외해야지. 뭐 너무 학술적인 거, 너무 전문적인 건 제외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루틴의 종류는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서적에서 수집한 정보니까 선정하는 게 좋겠어. 루틴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루틴과 징크스 생활 속 사례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니까 선정하면 좋겠네. 테니스 대회의 종류는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잖아. 테니스니까. 그러니까 제외해야겠어. 어떻게? 1, 2, 3, 4, 5번이 다 맞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1, 2, 3, 4, 5번 중에 뭐가 틀렸어? 4번, 맞아요. 왜 틀렸는데요? 맞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이니 선정하면 좋겠지만, 보니까 출처가 어디야? 친구의 블로그야. 친구의 블로그는, 조금 출처가, 좋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그지? 신뢰성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출처 때문에 좀 빼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정하지 않아야 되겠더라. 출처가 불분명하더라. 신뢰성이 떨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나에 제시한 두 가지 논거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제가 답을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기는 나는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를 허하지 않는 문화의 문제점과 실패를 허하는 문화의 효과를 제시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주관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기억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은 루틴이야, 루틴.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우리 본문에서 다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루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때?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야, 보니까 루틴과 징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루틴과 징크스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게 수단이란 얘기지 뭐야? 이게 있는데? 기억 내용 있구만. 루틴과 징크스는 승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다음에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루틴이 아니라 징크스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니은은 징크스에 대한 설명인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뭐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수가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다는 요 위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 답은 몇 번? 예, 답은 5번이 되겠지요. 기억, 디귿, 니을이 답이고요. 니은은 징크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11번 문제. 니은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니은 쭉 보니까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는 않았는지. 자, 제가 가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가봅시다. 자, 여기 니은 부분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나 보니까 그냥 봐도 알 수 있겠네. 혁신의 꽃. 이런 거 뭐야?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을 찾으라는 얘기네. 자, 그럼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봅시다.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여 논 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거 인용에 대한 설명이고.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하는 건 뭐라 그래?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부정에 대한 설명이고. 의도적으로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건 뭐라 그래요? 말의 순서를 바꾼다. 무슨 법? 그렇지. 도치법. 도치라고 하잖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답이 나왔네. 4번이 답이고요. 5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설의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각각의 표현 방법도 사실 좋은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니은에 사용된 건 비유밖에 없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더라. 자, 12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안 가고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살펴보세요. A. 일단 공을 바닥에 3번 튕기고, 이어서 엉덩이에 낀 반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빼고, 양쪽 어깨와 코 귀를 차례대로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서브를 넣는다. 나팔 나달이 서브 넣을 때 이런 행동적 루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행동적 루틴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박상영 선수가 얘기했죠? 그거 인지적 루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C. C는 어디냐?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쳐 70%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통계 자료 제시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D.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업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쓴 거야?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이 내용을 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의 주장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로 태어나진 않았을까? 조선형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의 고초가 없진 않았을까? 이거는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을 경우 아마 이렇게 달라졌을 거야 라는 얘기로 마치고 있는 거였죠. 답은 어쨌든 4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13에서 18번 문제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나와 있는 지문이 우리 지난번에 형성평가에서 한번 읽어봤던 거여서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3번 문제. 가, 나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동물원 없애자라는 비평하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교복 입게 동아리 하는 날 교복 입게 해주세요. 라는 건의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과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공통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으면 좋겠고, 명확한 표현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관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동물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비판이라거나 아니면 동아리 하는 날도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 14번. 가와 나의 주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가 어차피 설명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나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동아리 활동하는 날 사복을 입게 해주세요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저 위에 또 1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의 쟁점에 대한 가의 글쓴이의 관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의 글쓴이는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평생 동물과 동고동락을 해온 많은 과학자들의 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16번. 나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에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함을 밝혔다. 사복 입는 게 어렵진 않잖아. 사복을 입되, 사복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실현 가능함 밝힌 거 맞고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복을 입으면 좋고, 교복을 입었을 때 문제점은 또 이렇게 제시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 제시 다 나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 그럼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 불편함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 밑에 있어서 기대 효과도 있고요. 해결 방안의 실행 조건은 있니?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조건이 없네.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6번. 기억부터 미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미음. 제가 읽어보는 것보다 이건 가서 찾아봐야겠구나. 가서 찾아보자. 자, 기억부터 미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한다. 이거는 동물원을 찬성하는 측면이야, 반대하는 측면이야.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전시하는 거. 동물원에 찬성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감옥인 셈. 동물원이, 그러니까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동물원에 찬성하는 그런 동물원에 대한 얘기인 거지. 찬성이라고 쓰니까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현재 동물원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동물원이 전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감옥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평생 동물과 동고동락을 해온 과학자들은 이 동고동락은 동물원에 가둬놓고 동고동락 했다는 표현인가? 아니야.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뭔가 그 동물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동물도,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가 또 동물원에 대한 얘기여서,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관람하는 거, 동물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포획하는 것도 동물원에 대한 얘기. 잡아서 가두는 거잖아. 동물원에 대한 얘기가 나머지고요. 그거에 비해서 동고동락한다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풀어놓고 함께 산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쓴 사람의 필자의 입장은 바로 동고동락하는 걸 원하는 입장이었죠.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는 다 지금 동물원에 대한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쓴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표현이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 동물원을 반대한다라는 이 글쓴이의 입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 주장에 대한 그런 표현이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이겠죠. 자, 18번. A에 대한 나의 글쓴이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두 개래요. A가 뭔가 보니까 A가 사복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 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복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사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옆에 나오네. 한 달에 한 번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에만 사복을 입는 것이므로 새로 옷을 구매해야 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비싼 옷은 피해라. 뭐 이렇게 규정을 정해주면 된다라고 그 바로 밑에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골라보니까 몇 번? 1번과 4번으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에서 또 2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도 지문 다 아는 지문이니까 바로 나갈게요. 가와 나와 같은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편집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뭐 이것도 편지와 같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걸 1, 2, 3, 4, 5번 중에 찾으면 뭐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알리려고 했다거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거나 뭐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편집글 정도로 생각하시면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19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20번. 가와 나의 장문 맥락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얘들아, 가는 왜 개인적인 편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는 공적인 이야기가 담긴 시장님이 공무원한테 쓴 편지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 몇 번이니?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왜 가나 모두 음성 언어를 통해 문자 언어를 통해서 한 거고 필자와 독자가 공식적인 관계는 나만 있었던 거였죠. 가의 독자는 친구 하윤이고 나의 독자는 행복시 시민이야? 아니었어. 공무원들이었어. 그 다음에 그 4번이 맞는 표현이었고요. 가의 주제는 개인적 고마움, 그 다음에 나의 주제는 공식적인 고마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답은 4번. 21번. 장문 맥락 네 가지를 밝히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것도 불러드릴게요.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장문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22번.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 골라보래요. 자, 여기서 다 찾으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철의 모둠은 계약 후 발표를 해야 된다. 어때? 있어요. 방학이 끝나면 두 번째 발표 과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철과 하윤은 탐구보고서를 함께 준비했다. 그치? 탐구보고서를 함께 준비했다는 거 찾을 수 있고요. 하윤은 모둠 대표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네, 모둠 대표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라고 나옵니다. 폭우가 내려서 행복시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네, 여기 침수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행복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복구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안 끝나서 며칠간은 복구 활동에 더 전념해야 됩니다라고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게 아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뭐 틀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22번에 5번. 그다음 23번. 가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개인적인 편지였어. 아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였으니까 답을 한번 골라보면 몇 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그렇지. 3번. 간습화된 어휘, 정중하면서도 격식 있는 표현은 여기 바로 공적인 그 표현. 공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관계에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2, 4, 5번이 가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24번인데요. 여기도 앞에서 형성평가에서 풀었던 지문이니까 지문은 다시 안 볼게요. 일단, 가부터 다의 지문은 기행문이었어요. 기행문이었고, 라부터 마의 그 지문은 뭐 수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부터 다는 기행문이어서 뭐 정서를 표현하고, 뭐 이러는 거고요. 라부터 마도 정서 표현인데 그리면서 뭐 자기 성찰하는 글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점. 여러분들이 다 답을 찾았을 테니까 뭘 답으로 찾으셨나? 예,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나 깨달음을 기록한 글이다. 기행문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수필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필은 뭐 당연히 그런 거니까 답을 3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1번 여행 중에 보고 듣고 느낀 걸 정리하는 건 기행문, 가부터 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쓴 건 소설이겠죠. 대상에 대해 뭐 조사한 거니까 조사 보고서겠고, 우리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뭐 이거는 뭐 주장하는 비평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지 않으니까 3번을 답으로 해주시고 25번 가다라마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란 얘긴데요. 가부터다는 여정에 따라 견문과 정서가 잘 드러나 있지요. 기행문이니까. 가부터다의 글쓴이는 자기 성찰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군. 얘들아,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기행문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 않니? 기행문이 교훈을 주는 글은 아니잖아. 답은 2번입니다. 가부터다의 일출 장면에서 희망과 위안이 생동감 있게 잘 느껴져요. 라부터마의 글쓴이는 차를 바꾼 일을 계기로 성찰한 거 맞고요. 라부터마의 아날로그식 삶, 디지털 삶, 대조적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26번. 가의 글쓰기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솔직하게, 다시 말해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의 과정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7번 나와 같은 글쓰기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수필인데요. 수필의 그 글쓰기의 의의. 답은 몇 번이니? 5번?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성찰하는 글, 수필에 대해서 그 본문에서 교과서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5번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나와 같은 그런 글은 아예 저기는 아니야. 야, 그러고 보니까 음, 나와 얘들아, 이게 지금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나와 같은 글이 아니라, 라부터 마와 같은 글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잘못 냈네. 미안, 미안. 라마에 이 수필 있지? 지금 라마가 묶여 있는데 그냥 나라고 나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문제가 잘못됐어. 라부터 마와 같은 글쓰기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 차 팔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한 거 있지? 그 글에 대한 글쓰기의 의의야. 요 글은 수필이면서 성찰하는 글입니다. 수필이면서 뭐 성찰하는 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그 글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필이나 성찰하는 글은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서 우리가 밑줄을 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 빼고 나머지 중에 답을 고르면 몇 번? 1번이죠. 1번. 뭐가 틀려? 과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리지. 그래서 그 수필을 자기를 과시하려고 쓰는 글은 아니잖아요. 삶을 관조해보고 긍정적인 정서를 기른다거나 참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찾는다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수필이나 성찰하는 글의 특징으로 의의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28번 기억부터 미음을 견문과 정서로 바르게 구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만큼 정겹고 푸근한 느낌이다. 느낌, 견문이니 정서니, 정서.
다음에 출렁이는 파도 때문인지 매 순간 바다의 색깔이 다르게 보였다. 뭐니? 예, 견문, 니은은 견문.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이음새를 맡으며 억세지만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떠올렸다, 정서. 그 다음에 리을, 음, 새까맣던 바다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눈 한 번 끔뻑일 때마다 해는 바다 위로 올라왔다. 이거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견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이름을 떨친 학자였던 율곡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는 감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4번의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29번,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이전 시간에 세 번째 단원 형성평가에서 이 내용을 했어요. A가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B가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 방식이 뭔가 기계를 사용하는 거라면, 아날로그 방식은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거였지.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를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보시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A 부분이 지향하는 방식이겠고, 두 개가 바뀌었지, 그지? A가 지향하는 방식, B가 지향하는 방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0번, 시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 자, 시, 오늘 밤은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엽서라도 한 통 써야겠다. 이걸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자, 이거 주관식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대단원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